말고요. 어머니 모시고 같이 굶어 죽으라고요. 저는 며느리와 아들한테 쫓겨났습니다. 60년을 살던 집에서 그 순간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되리란 걸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인생보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85살 이순복입니다. 서울 강남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 이 집에서 저는 60년간 한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남자가 남긴 아이를 위해 제 청춘과 인생을 바쳤습니다. 1965년 봄, 25살의 저는 동네 보따리 장수를 짝사랑했습니다. 그는 10살짜리 아들을 홀로 키우는 호랍이었죠. 아이 어머니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떤 기생이었다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입니다. 순보가, 자네가 정말 내 아들을 키워주겠다는 건가? 사랑했습니다.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술에 취해 기생집을 전전했고 노름판에서 돈을 탕진했습니다. 제가 보따리를 지고 일본까지 무역을 다니며 번 돈을 그는 하룻밤 사이에 날렸습니다. 아줌마, 아버지가 또 안 들어오셨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내겠다고. 하지만 그해 겨울, 그 남자는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보가 아이를 부탁하네. 마지막 순간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그가 제게 건넨 유일한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잘 키울게요. 그날부터 60년, 저는 보따리 장사로, 좌판 장사로, 식당 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남대문 시장에서 옷가지를 떼왔습니다. 무거운 보따리를 지고 골목골목을 돌며 팔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1,000원만 깎아주세요. 몇십 원, 몇백 원을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제 밥은 굶어도 아들 밥은 챙겼습니다. 제 옷은 헐어도 아들 옷은 새로 샀습니다. 중학교 때는 과외비를 벌기 위해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트고 피가 나도 참았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요. 아들이 상장을 들고 왔을 때 그게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최고야. 고등학교 때는 일본 무역까지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오사카를 왔다 갔다 하며 물건을 날랐습니다. 멀미로 토하면서도 돈을 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어머니가 다 보내줄게. 대학 등록금, 생활비, 책값, 한 푼도 빠짐없이 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식 날 아들이 절을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살아라. 그것만이 어머니 소원이야. 아들은 효자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매주 찾아왔고 명절 때마다 세배를 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손주, 둘째 손주. 저는 그 아이들을 제 손주처럼 사랑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손주들이 안겼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60년. 제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작년 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무슨 사업? 온라인 쇼핑몰이요. 요즘 대박 나잖아요. 제 친구는 1년 만에 몇 억 걸었대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근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어머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원이요. 광고비 쓰고 직원 고용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해요. 3억 원. 제가 60년을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되면 어머니도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성공하면 2배로 드릴게요. 어머니,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해보거라. 통장을 건넸습니다. 60년의 땀과 눈물이 담긴 통장을. 어머니,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첫 달, 며느리는 열심히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전화 통화도 많았습니다. 어머니,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박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광고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조금만 더 투자하면 더. 이미 3억을 줬잖니. 초기에 더 투자해야 자리를 잡아요. 1억만 더요. 제 집 전세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간절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3억이 다 날아가요. 1억만 더 있으면 회복할 수 있어요. 아들도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믿어주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실망시켰어요? 그래, 전세금까지 뺏어줬습니다. 4억 원.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사업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클레임이 너무 많아요. 환불 요청이 폭주하고 재고가 안 팔려요. 나가고 경쟁사들이 너무 싸게 팔아요. 부실만 늘어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사업 접을게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죄송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럼 내 돈은? 사업이 망했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4억. 4억이 다 어디 갔어? 재고 처리하고 빚 갚고 나니까 하나도 안 남았어요. 빚, 무슨 빚? 사업하다 보면 대출 받잖아요. 그것도 다 갚아야죠.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내 돈은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며느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투자에는 원래 위험이 따르는 거. 투자 위험이라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이웃들 다 듣잖아요. 내 마누라가 내 사억을 날렸는데 목소리를 낮추라고. 사업이 원래 그런 거예요.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책임은 어떻게 할 건데?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투자하셨잖아요. 저희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차용증이라도 있어? 계약서라도 써놨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가족끼리 그런 거 안 쓰잖아요. 그럼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저희한테 준 돈이에요. 투자금 회수는 불가능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 부부는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뭐? 어머니가 전세금 빼서 투자하셨잖아요. 이제 집주인이 나가래요. 그럼 내가 어디가? 며느리가 팸플릿을 내밀었습니다. 고시원 알아봤어요. 한 달에 40만 원이면 살 수 있대요. 고시원?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안 좋아요. 사업 망해서 빚까지 있는데 어떻게 모셔요? 너희가 내 돈으로 사업했잖아. 아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자꾸 그 얘기하지 마세요. 사업 망한 건 저희도 억울해요.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60년 키운 내가 더 억울해. 그럼 어쩌라고요? 어머니 모시고 같이 굶어 죽으라고요?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 주 안에 저는 쫓겨났습니다. 60년을 살던 집에서. 어머니, 이삿짐 다 쌌어요. 고시원 주소예요. 며느리가 쪽지를 건넸습니다. 내 짐은 이것뿐이에요. 나머지는 저희가 버렸어요. 고시원에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캐리어 하나. 85년 인생이 캐리어 하나에 담겼습니다. 아들아. 마지막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나 어떡하니?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국민연금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사세요. 한 달에 30만 원인데 고시원비 내고 10만 원 남잖아요. 밥은? 병원비는?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60년. 60년을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고시원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40만 원이 없었으니까요. 더 싼 곳을 찾았습니다. 영등포 쪽방촌. 한 달에 20만 원. 할머니, 보증금 없어요. 월세만 내세요. 쪽방은 2평도 안 됐습니다. 누우면 벽에 발이 닿았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지는 곰팡이로 검었습니다. 화장실은 공동이었고 샤워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에 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천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신음했습니다. 복도에서 술 취한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이러려고 60년을 살았나. 국민연금 30만 원에서 월세 2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루에 3천 원.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하루 한 끼, 이틀에 한 끼. 할머니, 김밥 또 사가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안쓰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응, 무료급식소에 갔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85살 할머니가 공짜 밥을 얻어먹기 위해 1시간을 섰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봉사자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국 한 그릇, 밥 한 공기, 반찬 몇 가지. 잘 먹겠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60년 동안 남을 먹이던 손이 이제 남의 시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몸이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자주 저렸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데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보건소에 갔습니다. 무료 진료. 할머니,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당뇨도 있고요. 약 드셔야 해요.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으세요. 돈이 없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세요. 신청 어떻게 해요? 가족한테 부양거부 확인서 받아오세요. 가족, 아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번호. 석 달 만에 누르는 번호. 여보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가야 하는데. 그럼 가세요. 돈이 없어서 수급자 신청하려면. 어머니, 그거 저희랑 상관없어요. 부양거부 확인서 써줘야 한대.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형편도 안 좋다니까요. 사업 망해서 빚 갚느라. 그래도 확인서는 써드릴게요. 근데 어머니,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저희도 스트레스예요. 뚝 끊어졌습니다. 확인서는 일주일 후 우편으로 왔습니다. 아들 서명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이름뿐. 어느 날 거리에서 아들을 봤습니다. 백화점 앞.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그래, 우리 손주 사줄게. 웃음소리, 행복한 모습. 아들아, 저도 모르게 불렀습니다. 아들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래, 잘 지내니?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물러섰습니다. 얘들아, 저기 가서 기다려.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산책 하다가 아들이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낡은 옷, 해진 신발, 여인 얼굴. 많이 힘드시죠? 응, 많이 힘들어.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알아. 형편이 안 좋다며. 아들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5만 원. 아들이 제게 준 돈이 5만 원이었습니다. 고맙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손주들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 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손주들 손을 잡은 아들. 쇼핑백을 든 며느리. 60년. 5만 원을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행인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였을까? 지금 이 순간 저는 쪽방에 누워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픕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좀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나 많이 아파. 어머니, 119 부르세요. 같이 있어줄 수 없니? 어머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또 끊어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제가 잘못했나요? 60년 전 그 남자가 보였습니다. 당신 아들 잘 키웠어요.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다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당신도 그 아이도. 근데 사랑의 대가가 이건가요? 쪽방 천장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 금을 따라 눈이 감겼습니다. 며칠 후 쪽방 주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월세 밀려 쓰러진 저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보호자가 누구세요? 아들. 있어요. 연락이 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보호자가 안 오시네요. 입원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없어요. 그럼 퇴원하셔야죠. 사흘 만에 쫓겨났습니다. 병원에서도 다시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년의 끝인가? 85년 인생, 60년 헌신. 끝이 2평짜리 쪽방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문자를 썼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너무 아프다. 60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 부디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선송.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끝인가 봐.